안녕하세요. 선녀옷은 찾았지만 이젠 날 수 없는, 날아다니던 선녀도 주저앉힌다는 새 아이의 엄마 홍선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돌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시어리 누나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네요. 그렇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만 저 구름에 실려 보내봅니다. 자폐아동을 가르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시리즈로 엮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목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셨나요? AB를 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실천하는 것뿐인데요. 엄마가 하는 ABA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영상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놀랍고 또 감동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영상을 보시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목표 행동을 적어본 분들도 계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어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행동의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적어본 목표 행동이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가 내려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사계절의 특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 아동은 그 카드에 있는 계절의 이름을 3초 이내에 말한다 였다면 아동이 사진을 보고 3초 안에 계절의 이름을 말하는지 명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목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보여준 사계절의 사진을 보고 아동은 계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또는 알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이런 추상적인 정의는 좋지 못한 목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계절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한다, 무엇을 알 수 있다 라는 정의보다는 무엇을 가리킨다, 말한다처럼 아동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텍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번째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텍트로 시어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목표 행동은 엄마가 가전제품의 사진을 보여주면 시어리는 3초 이내에 제품의 이름을 말한다 입니다. 시어리가 커가면서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떤 가전제품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이름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목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면 당장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아동이 현재 그 행동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기초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선을 측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 네. 미안. 자. 4분기. 기초선 측정을 할 때는 가르치기 전에 아동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속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야? 아동의 반응에 대해 결과가 제공되지 않지만 네. 때로는 칭찬이나 목표 행동과 관련된 강화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멘드 기술을 측정할 때는 아동이 사과라고 한다면 칭찬하지 않고
작은 사과 아들. 조각을 제공을 하고 몰라요? 텍트를 측정할 때는 사진을 보여주고 아동이 호랑이 하면 아 맞아 호랑이 하며 칭찬을 제공을 합니다. 뭐야? 그대는요. 으아! 이렇게 각 목표 행동의 강화 요인을 파악을 해서 강화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AB에서는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결과를 주라고 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저는 정반응이 나오면 칭찬과 토큰을 제공했습니다. 엄마가 자극을 보여주고 아동이 3초 안에 밥이야. 그 자극의 이름을 말하면 플러스로 기록을 하고 만약 오반응을 보이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이때는 틀렸어도 수정해주지 않고 다음 시도로 아니야. 넘어갑니다. 뭐냐? 이제 또야. 피자. 그치, 그 피자 데워 먹는 데지? TV 보지 마. 시야. 이너 그 카비야 니야나디야. 청소기야. 그렇지. 청소기 알고 있었네. 냉장고. 그렇지. 냉장고는 잘 알아. 카메라. 오케이. 만약 마지막. 일획이 모두 마이너스가 커브다이. 나오면 더 이상 그렇지. 측정을 하지 않고 잘했어. 여기서 중단을 합니다. 카메라. 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2회에서 잘하는데? 3회 정도 기초선을 측정을 하는데요. 시어리는 측정하는 항목마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2회기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컵. 컵. 대부분 기초선은 목표 행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유발되고 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측정을 합니다. 네. 가만히야. 한두 번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최소한 3번 정도 측정을 해보세요. 뭐야? 기초선을 측정하고 나면 현재 아동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이 바로 아동을 이해하고 잘 가르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시요. 나와야. 방지. 난 전유가 난 가보다. 그렇지. 컴퓨터 알고 있었구나. 내 봉사. 팔. 기초선 측정이 끝났으면 이젠 가르쳐야 하는데 기초선에서 오반응을 보인 목록을 됐어? 한꺼번에 다 가르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초선 측정 중에 아동이 헷갈려 하거나 조금만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목록을 5개 선정하여 1단계 단기 목표 행동으로 정했습니다. 피자. 피자 데워 먹는 거지. 이거다. TV 보고 싶어. 병자. 오늘은 현재 아동이 목표 행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오, 맞아. 수준을 파악하는 오, 단계인 청소기 기초선 알고 있었네.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먹겠자. TV 보고 싶어. 가보자. 기초선 측정을 통해 아동이 잘 그렇지. 배울 수 있도록 마지막. 목표 행동을 잘게 쪼개서 성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가르칠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 우선 텍트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텍트란 화자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물의 이름을 말하거나 최고. 동작이나 사건 등을 명명하는 언어 행동이에요. 그제. 여기 봐.
텍트의 선행 자극은 그렇지. 직접적으로 자극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한 것을 아동이 말을 하면 여기서는 꼭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 가리키거나 제스처를 쓰거나 그림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을 해요. 그래서 아동이 말을 하면 후속 결과로 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칭찬이나 인정,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강화되는 언어 행동이에요. 드라이기. 그렇지. 잘했어. 야. 예를 들면 아동이 소방차를 보고 불자동차라고 말을 하면 엄마가 맞아, 불자동차, 우리 아들 똑똑하다 라는 결과에 의해 미래의 소방차를 보고 불자동차라고 말하는 아동의 행동이 증가되는 경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동이 담요를 만지며 부드러워라고 말을 하자 엄마가 그래 정말 부드럽다라고 관심을 같이 보여주는 것에 의해 아동이 미래에 또다시 부드러워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TV 보고 싶어. TV. 그래서 아동의 텍트 행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들은 이 강화 요소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텍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동이 텍트를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즉시 아동이 말한 대상에 엄마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TV. 그렇지. 응. 그렇지. 잘하고 있어. 드라이기. 드라이기. 아동을 가르칠 때 어려운 내용을 통으로 가르치기보다는 TV. 아동이 그렇지. 조금만 노력해도 할 수 있는 행동을 찾고 그 행동부터 강화를 하는 것이 바로 ABA 교육법입니다. 전자레인지. 자녀를 가르칠 때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작게 쪼개서 아동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잡으시고 작은 목표를 성공하는 경험을 자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늘 여기까지.